다음은 색채 디자인 파트에서 미술사와 디자인사와 관련된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는 실제로 그 필기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술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실기 시험에 감성 배색이라든가 배색 기법 같은 것들 공부를 할 때 이 미술사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시험을 칠 때는 이 원시 시대부터 뭐 19세기까지 이 미술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그 개념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었던 무렵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산업혁명,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만국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런던의 수정궁이라고 하는 이런 유리로 만든 그 궁 팰리스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가 됐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유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을 텐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짧은 시간에 틀로 찍어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정궁을 짓는 데에도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처음에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정궁의 만국박람회에 가서 봤던 사람들 중에서 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공예를 하는 어떤 사람이 이걸 봤더니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다시 수공예 중심의 미술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미술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똑같이 찍어낸 제품들을 나는 못 쓰겠다.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요,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자, 중요한 거는 윌리엄 모리스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윌리엄 모리스가 주축이 돼서 다시 수공예 중심의 미술운동으로 미술로 되돌아가자, 수공예 중심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미술운동을 펼쳤습니다.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인데요. 자, 요 윌리엄 모리스가 주축이 된 미술 공예 운동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아르누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 윌리엄 모리스는 그 벨기에에 레드하우스라고 하는 집을 짓고 거기에 각종 이 장식품들, 카페트, 가구 이런 각종 장식품들을 그 유기적인 곡선이라든가 꽃 이런 데서 모티브를 따와서 되게 복잡하고 공예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의 시작이 됐고요. 프랑스의 아르누보 양식을 창출하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자, 그럼 아르누보는 뭐냐면은요. 아르누보,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말이죠. 이거 19세기 말 1890년대부터 뭐 1910년대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새로운 미술 운동이에요. 아르는 아트라는 거고 누보는 뉴의 프랑스어입니다. 신예술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영국의 미술 공예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건축, 조각회화, 공예, 디자인, 포스트 등 모든 장르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장했었던 건 뭐냐면은요. 수공예 제작에 따른 유기적인 곡선을 사용하고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부드럽고 연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상주의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로코코 미술 다음에 19세기, 그죠? 1800년대에 등장한 미술 사조죠. 변화되는 이런 태양빛을 그림으로 색으로 표현했잖아. 그쵸?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파스텔 계통을 사용을 했고요. 요 아르누보가
프랑스에서는 아르누보라는 명칭으로,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세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같이 수공예 제작에 따른 곡선을 사용한 이런 그 장식 미술의 그 사조를 낳은 것,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공장연맹이 있습니다. 독일 공장연맹은 바우하우스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기능주의, 모더니즘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907년 건축가 헤르만 무테지우스를 중심으로 결성이 됐는데요. 이 독일 공장연맹은 이제 디자인의 근대화를 추구한 단체입니다. 이 미술공예 운동에서 시작된 아르누보가 너무 공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과 산업의 협력에 의해 공업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규격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을 다시 추구를 하기는 하지만 질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그 바우하우스의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우하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우하우스는 독일 공장연맹의 이념을 계승을 해서 앙리 반데벨데가 미술공예학교를 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919년 월터 그루피우스를 중심으로 독일 바이마르의 조형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바우하우스로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되죠. 자, 완벽한 건축물이 모든 시각 예술의 궁극적 목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각 예술의 궁극적 목표, 완벽한 건축물이다. 과거 문화에 연루되지 않고 고루한 것을 타파하는 것이 목표고, 색의 사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자, 요거 한목적이며 기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기능과 관계없는 장식을 배제한 디자인 스타일과 단순한 색채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바우하우스에서 여러 교수님이 계시는데 요하네스 이텐도 색채 교육을 바우하우스에서 주도했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미술공예 운동, 아르누보 운동이 좀 곡선적이고 유기적인 형태, 수작업으로 막 이렇게 꽃이라든가 이런 곡선적, 왜 피아노 다리 이렇게 곡선진 형태의 피아노 다리도 있고 직선진 형태의 그 피아노 다리도 있잖아, 그죠? 이런 거 곡선,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독일 공장연맹과 바우하우스는 기능의 중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강의실이 사각형이라든가 아니면 책상이 사각형이라든가 이런 기능 중심의 그런 제품들을 디자인한 것으로 차이를 둬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아르데코는 뭐냐? 아르데코는 장식미술 박람회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장식미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르누보와 연장된 것이긴 하지만, 이 아르데코는 시기상 1925년이기 때문에 이 독일 공장연맹과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식미술이지만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감각, 그리고 직선적인 형태를 주로 사용합니다. 직선적이며 기하학적인 형태와 패턴의 반복, 그리고 기계적인 추상적 형태와 기하학적 직선을 지향을 하고요. 색깔도 금색이라든가 검정과 같은 이런 그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미술의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강렬한 원색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 아르데코 양식의 그 양식으로 이제 그 건축물이 장식된 것이 미국 뉴욕에 있는 그런 높은 나천루 같은 것들이 1930년대 그 자본주의를, 그 당시 이제 향락적 분위기를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929년 이전까지를 얘기를 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독일 공장 연맥 바우하우스 연결되면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큰 미술 사조가 등장을 하고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양식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모더니즘이 1920년대 되게 기하학적이고 그런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미술이나 건축의 사조를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예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그 표현 방식을 시도한 것들도 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야수파라든가 그 피카소로 대표되는 큐비즘, 입체파, 그 다음에 러시아 아방가르드 운동의 하나인 구성주의, 그 다음에 요 데스틸, 몬드리안, 요 분도 맨 바우하우스의 교수님이었죠.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한 데스틸, 요런 것들도 다 미술사와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 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 발생한 표현주의고 미래주의, 다다이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추상적, 초현실적인 경향 여러 운동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실용성 위주고 직선적 위주고 기능 위주라는 거.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 흰색과 검정을 주로 사용하고 심플하고 대표적으로 르코르비지의 건축가 주택은 인간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기계이다. 따라서 합리적 형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더니즘 대표됩니다. 데스틸은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요거는 데스틸은 네덜란드어로 양식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추상 운동인데, 자, 요렇게 요 그림 많이 봤죠, 그죠? 강한 원색 대비와 무채색을 사용하는 것. 자, 요것이 데스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다다이즘 이런 거는 이제 회화 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디자인 쪽에 있어서 미니멀 아트, 팝 아트, 옵아트 요거 세 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미니멀 아트 이렇게 초현실까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930년대 정도까지고요. 39년부터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술들이 쇠퇴하고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50년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미술이나 디자인을 이끌어 나갑니다. 정치적 패권을 차지한 국가가 예술도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예술들이 미니멀 아트, 팝 아트, 옵아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미니멀 아트는 최소한의 예술이라는 뜻이고 주관적이며 풍부한 디자이너의 감성을 억제합니다. 그렇지만은 억제하지만은 일단은 보면 아름답기는 하죠, 그죠? 디자인에서 미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형태로서 아주 단순화하여 기본적인 요소만 사용하고 색채의 사용도 절제한 것을 미니멀 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팝아트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팝아트 그러면은요, 광고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중예술이라는 의미로 판화, 이렇게 오타가 왜 이렇게 많지, 그지? 판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1950년대 유명한 미국의 마릴린 monroe라든가 아니면은 앤디 워홀이 그 찍어낸 그 이렇게 깡통 있죠. 그 브릴로 비누 상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캔 수프 그죠? 그런 것들 그림을 활용한 것, 대중예술을 활용한 것 팝아트입니다. 팝아트의 특징은 이런 원색 대비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옵아트는 추상 미술 동향인데 요거 기억하세요. 시지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순수 형태와 색채의 시각적 현상을 작품을 주제로 합니다. 자, 다이나믹한 빛과 색의 변조로도 가능합니다. 막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 그쵸? 형태를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요. 착시 현상, 움직이는 듯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 옵아트입니다. 자, 70년대 이후 이제 이 모더니즘이 쇠하고 그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포스터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됩니다. 다원주의, 전 세계들이 교류가 일어나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을 해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문화들이 섞이면서 이제 그 모더니즘도 포스터 모더니즘으로 여러 가지들이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멤피스 디자인 그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미니멀 아트, 팝 아트, 옵아트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데스틸 정도 기억해주면 좋고,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 운동이 아르누보에 영향을 미쳤고, 자,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세션이라고 한다. 이 아르누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의 용어고, 이 아르누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미술공예 운동으로의 양식처럼 만들어진 그런 그 장식 미술품들이 프랑스에 와서 판매가 됐는데, 그 판매되는 가게의 이름이 아르누보였어요. 샤무엘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했었던 가게의 이름이 아르누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자, 독일 공장연맹 바우하우스가 결국은 모더니즘의 건축 양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좀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구석기 시대에는 대개 주술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디자인이라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더욱 강조했다. 구석기 시대는 주술적이잖아, 그쵸? 아름다움이나 실용성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희망하는 바를 담았죠. 그래서 이 비너스 중에서 이렇게 똥똥하게 조그마고 이렇게 똥똥한 요런 비너스 있죠. 요렇게 다산, 그러니까 종족을 이렇게 번식해 나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에는 이렇게 배 부분이 이렇게 똥똥한 그 부분이 미의 기준이 돼서 그럼 구석기 시대에 이런 비너스들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예술혁명이자 공예혁명인 동시에 디자인혁명이다. 예술혁명이자 공예혁명인 동시에 디자인혁명은 이거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술 공예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공예운동. 자, 중세 말 아시아에서 도시경제가 번영하게 되자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는데 이는 고전 문예의 부흥이라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라 불렸다. 르네상스는 우리 이탈리아 르네상스잖아. 그쵸? 아시아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자,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한 중세 유럽 문화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나 개성의 창조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고 인간성에 대한 재발견이 뭐다? 르네상스죠. 요거는 디자인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4번. 자, 디자인이라는 말이 의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현대 디자인의 성립 시기는, 자, 디자인은 언제 시작됐지? 모르겠지만 현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현대라고 하는 시기가 20세기 초부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산업혁명 이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수공예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장인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제조를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대량 생산으로 나가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모양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과 이것을 찍어내는, 만들어내는 사람이 나눠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개념은 산업혁명부터 시작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현대적인 디자인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대적인 디자인의 개념은 20세기 초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디자인을 양성하는 그 바우하우스도 만들어지고, 그죠? 자, 20세기 초. 영국 산업혁명의 반작용으로 19세기에 출발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술공예운동. 미술공예운동 창시자 누구? 윌리엄 모리스. 요건 기억하세요. 기계 기술의 발달을 비판한 미술공예운동 주장한 사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윌리엄 모리스. 자, 아르누보 나왔습니다. 식물의 곡선 모티브를 특징으로 한 장식 양식이다. 유기적인 곡선이라고 했죠. 그죠? 유기적 곡선. 자, 공예, 장식 미술, 건축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맞습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이 아르누보는 그 수공예이자 장식 미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건축 분야에서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아르누보의 건축은 뭐가 있냐면은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성 가우디가 건축한, 그죠? 가우디의 건축한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가 건축한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태적 특성은 비대칭 곡선 연속성이다. 아르누보는 곡선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대량 생산 또는 복수 생산을 전제로 한다. 아니죠. 이거는 수공예 운동입니다. 아르누보 양식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화려한 장식을 사용한 스페인의 건축가 바로 얘기했죠. 안토니오 가우디. 미스 반데로의 루이스 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전부 다 모더니즘의 그런 건축가입니다. 자, 아르누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르누보는 미술상 샤무엘 빙이연 파리의 가게 이름에서 유래했다. 맞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역사 양식에서 이탈되어 유동적인 곡선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럽의 역사 양식에서 이탈되어 유동적인 곡선 표현은 맞는데 요거는 일단 잠시 보류해 줘 보세요. 교수님이 언급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중에서 틀린 게 또 있는지 보면 되잖아. 그죠? 자, 기능주의적 사상이나 합리주의 경향이 적었기에 근대 디자인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맞아요. 너무 많은 이 수공예를 했기 때문에 기능주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대 디자인으로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곡선적 아르누보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아르누보는 프랑스 파리예요. 아까 여기 프랑스에서 샤무엘 빙이연 파리의 가게의 명칭에서 유래가 되었고, 요것보다 앞서서는 여기 윌리엄 모리스가, 영국인 윌리엄 모리스가 벨기에에서 레드하우스를 지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요게 틀린 겁니다. 그 아르누보 양식과 같은 것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유행을 했지만 걔네들은 뭐로 부른다? 세세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틀린 거는 뭐다? 틀린 게 4번이기 때문에 이 앞에 전통적인 유럽의 역사 양식에서 이탈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뒷말은 맞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역사 양식에서 이탈되었다. 사실 이 아르누보가 곡선을 추구한 것이 이 미술 공예 운동이 고딕 양식으로 돌아가기를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탈되었다 거기로 회귀하고자 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잘못된 표현이 4번이기 때문에 4번으로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수한 미적 기준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해서 질을 향상시켜서 디자인의 근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건 독일 공장연맹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공장연맹부터 시작해서 그 현대적인 디자인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독일 공장연맹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헤르만 무테지우스의 제창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된 단체이다. 자, 우수한 미적 기준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하고 질 좋은 것,
그저 만들어서 수출을 통해 독일의 국부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요것도 맞습니다. 질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대량 생산에 의한 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던 디자인이 탄생하는 길을 열었다. 맞습니다. 조형의 추상성과 기하학적 간결한 형태의 경제성에 입각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추상성과 사실 기하학적인 측면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추상적인 게 기하학적이긴 하지만 실용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4번입니다. 틀린 것. 자, 르코르퓨지에 나왔네요. 기능주의입니다. 르코르퓨지의 모듈로르도 설명을 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루이 설리번 강조한 디자인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 기능주의입니다. 자, 기능에 최대한 충실했을 때 기능주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능에 충실한 형태가 아름답다는 것으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 하나 기억하세요. 루이 설리번입니다. 자, 빅터 파파넥은 복합 기능, 디자인을 복합 기능으로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했고, 윌리엄 모리스는 누구죠? 미술 공예 운동 얘기해야 됩니다.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의 건축가입니다. 자, 모던 디자인의 특징으로 옳은 거. 모던 디자인 그러면은 독일 공장 연맹에서부터 비롯돼서 바우하우스 거쳐서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가는 것 얘기해야 되겠죠. 유기적 곡선 형태를 추구한다. 유기적 곡선 형태, 그 다음에 영국의 미술 공예 운동에서 기초를 둔다. 요거는 아르누보에 대한 얘기겠네요. 사물의 형태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른다. 바로 요거죠.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자, 그 다음 188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디자인 사조는 요거는 1880년부터 시작된 거는 요거는 아르누보부터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본의 낡은 예술, 기존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기존의 낡은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기계 세대에 어울리는 새롭고 다이나믹한 미를 주장하는 예술 사조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요. 기계 세대에 어울리는 기계 세대가 미래예요. 미래주의로 봐야 됩니다.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그 전기도 사용이 되고, 그죠? 전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차 이런 것들이 그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스피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막 기차가 막 빨리 돌아가는 그런 속도감, 그 다음에 이 전구에 의해서 가로등 전구에서 쏟아지는 이 빛,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을 그린 그 예술사조가 미래주의예요. 자, 인간의 시지각 원리에 근거를 둔 추상적 기계적 형태와 반복 다 나왔다 그러면은 시지각 원리 두말할 것도 없이 오바트. 자, 바로 이게 오바트네요. 자, 착시 현상이 일으키는 거 오바트. 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화 나옵니다. 그러면 팝아트, 파퓰러 아트죠. 대중문화 팝아트. 자, 최소한의 예술이다. 미니멀입니다. 미니멀의 색채 경향은 개성적, 극단적, 기계적 엄밀성. 통합되고 일단 단순한 색채 써야 되는 건 맞아. 시각적 원근감을 도입한 일루전, 이거는 미니멀이 아니라 오바트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고, 자, 개성적 성격, 극단적 간결성, 기계적 엄밀성을 표현. 개성적 성격? 이게 여기 있으면은 비교적 개성 없는 것도 개성이라는 얘기인가?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부분들 되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극단적 간격설 맞아요. 기계적 엄밀성도 맞아요. 근데 개성적 성격 이거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은 비교적 개성 없는 색채를 넣어야 되잖아. 무채색 같은 거.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틀린 답이 있으니까 얘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디자인 사조와 색채의 특징이 틀린 것.
큐비즘 그러면은 우리 요거 피카소 입체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얼핏 설명하고 넘어갔죠. 색상의 대비도 사용은 했어요. 자, 플렉서스는 회색 조가 전반을 이루고 색이 있는 경우 어두운 색 조가 추가되었다. 요것도 맞는 말인데 일단 모르니까 놔둬봐. 자, 팝아트는 부드러운 색조의 그라데이션이 특징이다. 그라데이션부터 왜 이렇게 많아요? 팝아트는 부드러운 색조가 아니라 팝아트는 원색 대조잖아. 그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딴 거 몰라도 팝아트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옵아트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다른 거 몰라도 팝아트를 알고 있으면 이게 답인 거죠. 산업기사는 그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자, 디자인 운동과 그 설명이 옳은 거.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기억을 해보자 라고 했던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자, 미니멀리즘. 극도의 미학적 축소화에 의해 특징 지어지며 주관적이며 풍부한 개인적 감성과 감정의 표현을 추구한다. 미학적 축소화는 맞는데 주관적이며 풍부한 개인적 감성이 아니죠. 그걸 자제하잖아. 그지? 자, 요 뒷부분이 틀렸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데스틸, 아까 몬드리안 데스틸, 몬드리안 하나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색채의 선택은 주로 검정, 회색, 흰색의 단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최소한의 장식과 미학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요거는 미니멀리즘이잖아. 데스틸은 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했고 아주 극도의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틀렸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방가르드하고 멤피스는 포스터 모더니즘에서 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얼핏. 그런데 내용은 얘기 안 했어. 아방가르드는 모더니즘의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방가르드는 하이 스타일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콘크리트, 철, 알루미늄, 유리와 같은 차가운 재료들을 사용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아방가르드는 전위미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위미술이고 하이 스타일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이다. 그게 어떻게 아방가르드야? 딱 봐도 그러면 하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방가르드는 아방가르드 앞에 있다는 얘기야. 앞에 전방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는 이것도 틀렸어. 그러면 멤피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콜라주나 다른 요소들의 조합으로 현대 생활에서 경험되는 단편적인 경험의 조각이나 가치관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 자, 멤피스는 아까 교수님이 포스터 모더니즘 양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포스터 모더니즘은 뭐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연결을 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근대적인 것과 아주 현대적인 것과 아주 전통적인 것.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현대 건축물에 이런 그 베이징에 가면은 전통적인 지붕 붙어놨다 그랬죠. 가보면 알겠지만 포스터 모더니즘의 극치입니다. 자, 그런 거 콜라주 양식 막 조합하는 거 멤피스입니다. 옳은 것 1번이에요. 네, 여기까지